자, 월요일 아침 반차 시작합니다. 월요일은 다른 시선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제 조금 무겁습니다. 데이트 폭력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2명 중 1명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일상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적 장치도 미흡한 데다 폭력이라는 인식보다는 남녀 간의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 이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데이트 폭력, 과연 해법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이나 씨와 제이슨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주제가 무겁죠? 그러게요. 예. 요즘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형이 다양합니다. 성추행, 또 신체적 폭력, 폭언, 또 심리적 폭력, 여러 가지 다양한데 어디까지가 데이트 폭력이냐라고 두고 봤을 때 이것도 또 논란이 있어요. 두 분은 데이트 폭력의 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나 씨. 저는 상대방 원하진 않은데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거 원하지 데이트 않는 것을 하게 폭력이라고 만드는 거.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산낙지 같은 거 움직이잖아요. 그럼 우리 남편이랑 데이트했을 때 이나 너 이거 먹기 싫은데 계속 먹이는 거, 토할 때까지 먹이는 거는 폭력이죠. 그거 가혹행위죠. 네. 고문이죠, 고문. 네. 제이슨 씨는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아마 그거 인간 이하로 생각하게 되면 그 폭력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대우를 안 했을 때부터가 폭력이다. 네,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데이트 폭력이란 기준이 광범위하지만 아주 쉽게 또 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렇게 폭력을 당해도 상대가 이제 잘못을 빌고 사과를 하며 마음이 또 약해서 용서를 해주다 보니까 이 폭력이 점점 반복되고 점점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두 분의 경우는 그러면 이런 행동을 좀 보이면 이 낌새가 있으니까 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나 씨는 어떤 행동? 저는 폭력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보다는 나는 힘도 강하고 그리고 조금 폭력적으로 나가면은 바로 헤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와인병을 깨뜨렸어요. 바로 헤어졌어요, 저는.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그 사람이 한 번 이렇게 했다고 꽃 들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빌어왔거든요. 근데 한 번 했기 때문에 안 할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수로 깨뜨린 건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일부러 들고 화 엄청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그런 거는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말로 하면 되는데 아니면 진짜 답답하면은 외국에서는 경우에는 그런 거 있어요. 그 접시 같은 거 돈 내고 1시간 동안 이렇게 깨뜨리는 거 있거든요. 스트레스 해소하게. 그런 거 하면 되고 아니면 야구 그 비트 있잖아요. 한국에 많잖아요. 그런 거 해서 좀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여자친구 앞에서는 나는 힘이 있다. 내 말 안 들면 나 이렇게 다 깨뜨리겠다는 그런 건 보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하셨네요, 이나 씨. 네. 제이슨 씨는? 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때리거나 쓸데없이 계속 전화하고 전화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아니면 욕하거나 가족 위협하게 하면 그거 폭력이고 바로 헤어져야 돼요. 첫 번째 기회 주지 않고 그냥 바로 해야 돼. 바로 차버려야 되고. 그래요. 저도 어떤 경험이 있는데 여자랑 헤어지자고 하고 나서 여자는 화나고 여자는 내가 자살하겠다. 헤어지면 자살하겠다 하고 협박을 했군요. 네, 그래서 그거 정신적인 폭력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힘들었어요, 제가. 그러네요. 과도한 집착 증세를 보이면 헤어지는 것이 좋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랑했지 않습니까? 서로 좋아하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런 어떻게 보면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것들을 해결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조금 좀 이렇게 많이 보살펴주면서 그런 행동들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길어지는 것도 있는데 연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냥 난 이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하지? 만족감 있는 뿐이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그냥 동정 정도? 도와줬으니까 자기 이렇게 만족감 느끼는 거, 난 잘한다, 난 착하다 이런 거 느끼는 뿐이지 사랑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와인병을 깨뜨린 친구는 예를 들어서 바꿀 영향이 보인다. 그럼 당연히 안 헤어지는데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데 딱 보니까
또 심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시작뿐이지 이렇게 바뀌고 싶다는 의도라든가 그런 그렇죠. 거는 절대 안 보이면은 그럼 사귀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바로 헤어지는 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본인의 변화 의지가 있는지도 봐야겠네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일단 최근 데이트 폭력 신고가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는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러시아도 데이트 폭력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러시아의 경우 어떤가요? 러시아는 제 생각에는 한국보다 더 심한데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2명 중에 1명? 데이트 그렇죠. 폭력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다. 경험한 적은 있는데 러시아 경우에는 폭력은 그러니까 스토커라든가 아니면 전화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욕이라든가 그런 거는 데이트 아예 없고요. 네. 어떤 데이트 있냐면 간강.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 네, 되게 그러면, 한국보다는 높은 수준일 거예요. 네, 그래요? 한국보다는 그러면 3배 심각할 거예요. 네, 지금 데이터가 없다라는 거 그만큼 너무 많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안 되는 건가요? 너무 많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폭력 당할 때는 신고는 하는데 아는 사람한테는 데이트를 하면서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얻어야 되냐면 이제 몰래 뭐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나이를 정해서 대학생 아니면 고등학생들한테 몰래 이제 이름 안 쓰고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설문조사를 그런 거 설문조사 빼고는 알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러시아에서는. 예, 그렇군요.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에 한국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람도 많으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더 데이트하는 경우 많아서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시작하고 근데 뭐, 비슷한 거 있습니다. 뭐 헤어지고 나서 화날 때 뭐 세세하게 말하지 못하니까 예. 그냥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 생방송이라서 예. 세세하게 사건이 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네, 예. 그 살인하는 사건도 있어서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좀 사회적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연인들이 좀 어떤 다른 나라의 남녀 관계에 비해서 좀 특이하다거나 다른 점이 있었나요? 어떠세요, 이나 씨? 저는 한국 커플들 보면 되게 열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화내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화를 내더라고요. 서로 뭐 이렇게 지하철에 예를 들어서 사람은 많은 데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너 어떻게 했냐 너 어떻게 했냐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엄청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싸우는 장면은 많이 봤어요. 러시아에서는 사실은 한국보다는 폭력이나 간강이나 더 많이 일어나는 나라지만 네. 이렇게 사람 없는 데에서 일어나는 뿐이지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여자를 보호하려고 나서준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얘네들이 연애 중이구나 그냥 뭐 싸우고 화해하겠지 이렇게 보다가 지나가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제이슨 씨가 보기에는 어떠세요? 그 질문 한 번 더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연인 관계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남녀 관계가 좀 특이하다거나 달라 보이는 점. 뭐 생각해봐요. 네. 네,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남자들이 뭐가 똑같냐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 비슷한 점이 뭐냐면 그 남자는 이런 안 되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남자는 여자 보고 사람 아니고 소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자를 소유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화날 때 생각 없이 그냥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거 있긴 있지만 그 차이는 미국에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한국보다. 미국 좀 더 많다. 네. 미국도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또 조기 교육을 하죠. 그 연애에 있습니다. 대해서. 그렇죠. 그런 게 좀 다른 점이죠. 네, 그래서 한국에 그렇게 교육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은 연애도 미리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연애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주는 문화가 있어서 그렇죠. 그게 좀 재밌네요. 네, 대부분 또 피해자들이 여성인데요. 한국 남성들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 또 그런 걸 지내왔기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 뭔지 아시죠? 남성이 조금 더 여성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 남성들이 여성들을 대하는 좀 시각이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이트 폭력을 불러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나 씨는 그래도 한국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거 좀 작용한다고 보세요? 저는 한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한국 남자랑 사귀었을 때 깜짝 놀란 점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이렇게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앞에 걸어가요. 예.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보지도 않아요. 예. 근데 저는 만약에 한국 여자였으면 따라갈 텐데 근데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진짜 한 번은 한 10m 정도 네. 가가지고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확인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남자가 우선이다. 그런 거밖에 못 느끼고요. 예. 근데 저도 사람인데, 저도 인간인데, 예. 그리고 뭐 한국 쪽의 문화는 남자가 우선이지만 남자친구는 남자친구고 같이 가면은 같이 가야 되고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약간 남자 위주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또 한국에서는 피해자가 또 여자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제이슨 씨가 보시기에도 그 한국 남성들이 다른 외국 남성보다 여성을 조금 더 비하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세요? 예, 있습니다. 아, 있어요. 느끼시기에? 네. 그래요. 좀 문화적인 맞습니다. 문화적인 차이하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여자가 데이트하고 힘들다 그러면 헤어지자고 하면 좀 욱하는 게 있다고 네. 느끼셨다고. 네, 뭐 그렇게 하면 그 남자들이 그냥 생각 없이 말하거나 네. 욱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하고 그 폭력까지 하면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좋지 않죠. 근데 특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 어떤 성폭력 같은 경우에 여성의 친절을 성관계를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요. 뭐 그런데 이제 뭐 싫다라는 말을 좋다라는 말로 이렇게 좋다라는 말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여자의 의도를 좀 잘못 해석하는 경우 있었나요? 이나 씨는 어떤가요? 이게 좀 내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거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못해요. 이 부분은 싫다고 하면 뭐 싫은 거고 좋다고 하면은 말로 안 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근데 싫다고 하면은 당연히 싫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죠. 근데 러시아 데이터도 보니까 이유가 똑같대요. 그러니까 데이트 때 성추행 당한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나는 싫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분은 아니 우린 여자친구고 우리 사귄 지 뭐 오래됐고 아니면 데이트한 지 몇 번 됐고 그 다음에 싫다고 해도 그냥 내성 때문에 싫다고 한 거지 좋다고 생각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국적이 없는 그런 핑계인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요. 이해를 못해요. 일단 남자 입장 좀 들어봐야겠네요. 있습니다. 내숭이랑 있습니다. 미국에도 내숭이 있어요? 어디까지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기 미국에 있는데 내숭 물론 있는데 여자는 좋아도 싫어요 라고 대답하고 남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판단하기 힘들고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친구랑 이것에 대해 많이 얘기해봤는데 이 구별할 수 있도록 내숭을 구별할 수 있도록 얘기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자한테 키스할래? 하면 싫어요 하고 웃으면서 no 웃으면서 싫어요 하면 헷갈리는 yes, 거죠. yes 뜻이에요. 예. 근데 웃지 않으면 no 하면 완전 no예요. 그러니까 정색하면서 싫다고 하면은 정말 싫은 거고 웃으면서 싫다 그러면 좋은 거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거 보통 flirting이에요. 그 웃음의 정도도 참 파악하기가 힘드니까요. 싫으면서도 웃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가볼 텐데요. 이게 점점 이렇게 무거워지고 있는데 그 미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데이트 폭력 신고가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인끼리 싸운 건데 뭐 경찰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러시아는 어떻게 강력하게 대처하는 편인가요? 아니요, 러시아는 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러시아에서는 데이트 폭력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폭력 많이 일어나는 사건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가족끼리니까 아니면
연애 중이니까 이렇게 경찰들이 얘네들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나서주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신고해도.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데이트 중에 일어나는 폭력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신고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신고해봐야 오지도 않고 부끄럽기만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뿐이에요. 미국은 어때요? 예, 신고해요. 신고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상황이 심각하면 예,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그 피해자에게 가해자 그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런 법이 있습니다. 연락도 주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200m 그렇게 가까이 오면 신고하고 전화하고 경찰들이 가해자한테 감옥 가지고 가고 데리고 가고 그런 경험. 감옥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쉽게. 처벌이 좀 엄격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은 뭐 러시아는 처벌이 엄격한 편이 아닌 건가요? 아니면 신고율만 좀 적은 건가요? 처벌은 있기는 있어요. 법적으로는 이제 성추행 경우에는 3년에서 6년까지 감옥 갈 수 있기는 있는데 신고가 안 들어와서 문제죠. 네, 그렇군요. 미국이 이런 그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여성 폭력 방지법이라는 게 90년대에 생겼네요. 그런 게 어떤 법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거 94년에 생겼는데 이 법을 통과시켰을 때 여자를 도와주는 법이었습니다. 여성의 폭력 있다는 것을 그런 의식이 높게 하고 이 폭력 받았던 사람한테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여자 그룹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군요. 영국의 경우에는 데이트 상대의 어떤 전과를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사귈 경우에 좀 이 사람이 의심이 된다 싶으면 그 사람이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인데, 자칫 어떻게 보면 이게 인권 문제로도 또 번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법안까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 지금 시대는 개인 공간 없는 시대예요. 다 공개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이 있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인권 문제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인권 없어요. 다 지금 뭐 우주성으로 다 볼 수 있고, 지도도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다 볼 수 있고, 우리는 SNS 나 어디 있는지 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우리가 공개 다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런 법이 있으면은 인권 문제나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좋아요. 도움이 될 것 같다. 제이슨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있으면 좋죠. 뭐 누구랑 사귀거나 그런 의심 생기면 경찰에 가서 이 사람 폭력적인 문제 있냐고 물어볼 수 있고, 있으면 알려주면 좋죠. 근데 이 사람 반대하는 사람 왜 반대하냐면 이거 내 역사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서. 그렇지만 이 클레어법 자세히 보면 이거 경찰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위협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냥 폭력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상황 그렇게 심각하면 알려주고 그거 좋죠. 네, 그냥 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차원에서는 두 분 다 뭐 괜찮다라고 찬성하시는 입장인데, 끝으로 데이트 폭력을 근절하려면은 남성과 여성, 사실 남성이 여성에 대한 데이트 폭력이 있기도 하지만 여성이 남성을 대하는 데이트 폭력도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분 모두 또 가정을 이루고 계시니까 연인들에게 또 당부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나 씨부터 정리해 주시죠. 저는 이제 여성, 남성 떠나서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고요. 만약에 속으로 화났다, 나가서 풀고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혼자서 잘 풀면 데이트 폭력은 없을 것이다. 자, 제이슨 씨. 네, 제가 어떤 사람이랑 사귀면 그리고 의심이 있으면
바로 헤어져야 돼요. 의식만 있으면 바로 헤어져야 되고 오랫동안 사귀면 오래만 사귈수록 헤어지기가 힘들어서 그때 바로 헤어지면 좋아요. 안 하면 힘들어지고 생활이 이미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지 않게 하고 그냥 바로 헤어지면 돼요. 네. 조짐이 보이면. 예, 그렇습니다. 자, 데이트 폭력에 대한 주제로 오늘 아침 반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즘 데이트 폭력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데요. 자신의 연인을 사랑하는지 또 집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나 씨와 제이슨 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